그 신년사 마친 뒤에요. 예. 대통령께서 기자실 방문하셔가지고 김치찌개 먹자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도 김치찌개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더 힘내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기자들이 바라는 거 사실 김치찌개 아니고 기자회견 아니에요? 예. 말 그대로 신년사를 하고 나면 그 기본적으로 이 기자들하고 오고 가는 질문들과 답변들을 하면서 이제 그 국정의 그 구상들을 설명해 주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신년사 발표하고 바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실 들려가지고 올해도 김치찌개는 이것도 돛자도 웃겨. 여전히 그러면 작년에는 했냐? 용산 가가지고 처음에 뭐 이 도 스태핑인가 대도 안 맞아요. 하는지 예. 몇 번 하다가 그 몇 번 욕도 먹고 그리고 그 2022년 11월 이후로 안 하고 있죠. 소통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대통령실 옮긴 이유가 그 소통하겠다고 옮겨가지고 소통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도 예. 했죠. 그런 이후에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죠. 그리고 짜고 치는 그 고수톱으로 한 번 하다가 또 그것도 짜고 쳤다고 들켜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김치찌개를 먹자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개적으로 좀 하세요. 좋은 걸 사주셔야지. 김치찌개. 항상 대통령이 그 술자리에 가가지고 뭔가를 풀려고 하는 그 태도들 그거 고치세요. 당신은 고쳐야 돼. 그렇게 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인도 자유롭게 아는 만큼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비판이 오가고 네. 설전이 오가고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 국민은 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김치찌개 가지고 그 폭탄 좀 몇 점 말아가지고 기자들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더 당당하게 더 공개적으로 나오세요. 당신의 미천이 천박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그 보통 기자실에 가면 이제 네. 기자들한테 이번에 그 신년에 우리 질의응답 못해서 좀 미안한데 여러 가지 할 이야기 있는데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맞아, 그 경험이 있으시죠, 이런 기자.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죠. 예. 김치찌개 뭐 올해도 먹읍시다 이 정도 가면 그 기자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마 국민들이라 생각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이미 대상화하고 있고 네. 기자도 대상화하고 있고 모든 것은 자기 기준과 관점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마는 거죠. 제가 사실은 보수적 성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한 사람을 저는 이제 알고 있는 분은요. 진짜 그 지자체 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요. 그냥 여기에서- 홍준표라고 이야기해. 아닙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아니고 전남에 대구시장님? 있는 한 시장 한 분은 보니까 네. 진짜 이 도시가 자기 것처럼요. 예.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잘 때까지 그 도시에 대한 걱정과 그 시민에 대한 걱정밖에 안 하면서 너무 워커홀릭 정말 업무 중독 상태여서 옆에서 말릴 정도로 뛰는 사람. 네. 저는 그분의 정책 성향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최소한 국가 지도자라면 국민을 대표한다면 네. 어떤 행동으로든 그것이 진심으로 드러나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대통령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라는 네. 표현도 요즘은 정말 어색해서 쓰기가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거 느껴집니까? 아니 내가 뽑아준 사람, 우리가 뽑아준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보입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뽑아줬대. 저도 있지? 있지? 찍으셨나요? 뽑아줬대. 정기한 있지? 그러니까 있지? 일찍이든 영상으로 그것은 남았습니다. 묻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든 선출되면 우리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감싸시는 건가요? 아니 감사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공적 의식을 가지고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에게 모범과 헌신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냐고요. 정말 너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예. 겁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네.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요. 예. 이제 신년에 원래 매번 다들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께서 취임 후 100일 기념 기자회견 한 뒤에 안 하고 있는데 뭐가 걸려서 못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이제 뭐 하면 이제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이제 한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근데 도어 부정적 효과. 스태핑을 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의도는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자신감이 상당히 높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대통령들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어쨌든 스킨십을 하게 되면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이제 시민들과 이제 우적으로 격의 없이 얘기를 잘하는 소통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 이제 국가 정책이라는 것들이 첨예하게 있는 것이고 정치적 사안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말 한마디 표현 하나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그것이 대통령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고 그것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현상들 사실은 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굉장히 쉽게 선택을 했는데 멈춘 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인적인 마음에서 멈추지는 않았다고 생각되고 주변 참모진에서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건의를 해서 아마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굉장히 사실은 신중하고 정교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어쨌든 본인의 생각, 소신들, 어떤 방향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 가치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모습들, 표현들,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 이 기자회견 하게 되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 답변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더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비판들 도어 스태핑에서 확인된 것이 아마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다만 이제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불통 이미지가 또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그렇죠. 하나의 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약간 다른 형태로 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약간 세팅이 된 형태로 질문자가 있고 질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고 답변 내용을 좀 알아서 얘기하고 하는 정도의 흐름들은 아마 좀 기획을 뭐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동아일보에서 신년 기자회견 해야 이렇게 아예 사설을 내기도 했고 그 뭐 나중에 국민들을 모셔놓고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겠다. 신년 대통령 업무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뭐 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게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같으면은 언론계에서 굉장히 엘리트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 맞아요. 사실 모멸감을 느껴야 돼요. 정치 이야기, 그다음에 국가를 어떻게 김치찌개나 운영하겠다는 먹자. 이야기를 하다못해 백풀 형태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치찌개를 먹으러 합시다. 예. 이거 뭐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혼군, 우둔한 군주들은 국민들과 신하들, 언론기관조차도 자기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연산군이 사관원과 홍문관을 폐지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역사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습성에 가면은 검찰 때 습성이에요. 검찰이 어떤 자리입니까? 주요 수사 정보라는 것을 본인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 수사 정보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한테 선택적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 사고의 특권의 사고를 그대로 똑같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민들과 언론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언론관, 대국민관을 내비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기자회견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세요?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도스핑 할 때까지는 자기가 저지른 일들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남 탓하면 되고 전 정부 탓하면 되고 야당 탓하면 되는데 이제는 3년차 들어오면서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이 저질러 놨던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지적받을 때 답을 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심화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진짜 거부권 할 겁니까? 김건희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모님 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사실입니까? 그런 질문 나오죠. 이런 질문 나오면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 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따뜻한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로 즉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도 철저하게 드라마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면 할 때마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돌입해 있다라는 게 이제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청와대 대통령실 출입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 최고의 에이스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 최고의 에이스들이 가가지고 국정 운영을 감시 견지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뜁니다. 대체로 신문만 있는 언론사들보다는 네. 방송과 신문을 같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말 그대로 에이전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찌개 사주면 침 질질 흘리고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우리 윤희용 그 센터장 말씀하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를 상당히 선호한다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 표현 네. 정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됩니다. 김건희와 서울신문의 이 인터뷰 녹취를 보면 네. 김건희와 윤석열은 안희정을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는 것처럼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진보의 가치도 보수의 가치도 이념적 가치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본인과 부인과 장모와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꼬봉들, 자기의 패거리들의 이해관계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당신은 진보의 가치를 선호하십니까? 보수의 가치를 선호하십니까? 안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의 그 쫄따구들의 이해관계를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기자에게 못하는 네. 거예요. 지금 댓글 보니까요. 하늘꽃님께서 오뎅 먹으며 술 먹지 마! 라고 일가를 해주셨고 여름엔 수박님께서 언제쯤 기자회견 할지 예측해 주세요 하셨는데 기자회견 할까요? 1월 중에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월 뭐 중에?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자,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할 거냐? 명분백 수수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 번째 양평 게이트 이 질문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자들이 필수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인데 빠져 있으면 네. 결국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질문을 받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쇼다. 이런 거고요. 국민이 요즘 얼마나 똑똑해져야 되느냐면 어제 신년사하고 난 뒤에 대다수 보수 언론들이 대단한 내용의 신년사를 했다. 민생과 경제를 19번 얘기하고 뭔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것처럼 네. 또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이에 작년에 대한민국이 경제 성과를 엄청나게 낸 것처럼 포장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이제 반박하는 기사들이 소위 말하는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런 것들 네. 반영해 주지 않고요. 오로지 대통령이 얘기한 것만 대서특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먹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그것이 먹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자들이 좀 똑똑하게 물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으로 선택하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뭔지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바깥으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 문제 제가 하나만 예, 지적할게요. 문재인 정부 때 주가지수 3,300 기록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2,600입니다. 주가지수.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작년 대비 무역량이 8% 줄었습니다. 엄청 위기네요. 무역량 자체가 8% 위기네요.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역 적자가 150억 달러 지금 기록했습니다. 예. 숫자만 보더라도 무조건 지금 경제 파탄의 위기입니다. 이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마 이제 전면적인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의 기자회견은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실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어 있는 상황이고 좀 여러 가지 이제 공세 받을 사안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사와 관련된 문제부터 해가지고 네.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 어느 하나 좀 자랑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 되게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약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질문자들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언론사 하나를 정해가지고 질문하고 그것을 이제 답변하고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약속된 형태로 좀 준비한 모습을 하고 이런 것으로 좀 대체하고 자유롭게 프리하게 이제 질문 답변하고 하는 것들에서는 부담 느껴서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까지 지금 99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해 때 여야 대표들이 뭐 하나 이게 좀 관심이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그 국립현충원 참배를 했고요. 내일부터는 이게 위치가 전국 순회를 하긴 하는데 처음으로 가는 데가 대전이래요. 대전 찍고 대구, 그다음에 광주 순서로 간다고 해요. 이 위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별로 의미 없죠. 별 의미 없는데 가능하면 부담되는 곳은 좀 늦게 가겠다. 오늘 왜 이렇게 시크하세요? 부담되는 곳은 좀 늦게 가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네.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민주적 정당성이 존재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뭐 정치한 경험이 없어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적이 없죠. 선출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당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이거 네. 순행하는 겁니다.
예. 소황제가 순행하는 거예요. 전두환이 노태우를 찍어가지고 내무부 장관 시키고 네. 당대표 시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이 찍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시키고 당대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제가 보기엔 노태우보다는 좀 장세동에 가까워요. 네. 예, 스타일이.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노태우는 그 전두환으로부터 약간의 자율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분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그냥 비대위원장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선 승리보다는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언론의 동향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획들을 하고 있고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언론은 한동훈을 가지고 용비어천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반대로 야당은 무시해야 됩니다. 국면 전환용 한동훈이기 때문에.